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오늘은 욕심 많은 스크루지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욕심 많은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 무서운 꿈을 꾼 뒤에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우리 스크루지 아저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조카 프레드의 초대도 거절하고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저녁을 먹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먼 옛날에 영국 런던에 사는 스크루지 아저씨가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오랫동안 친구 말리와 함께 장사를 해왔어요. 그는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이던 친구 말리가 죽고 나서도 장례식 날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는커녕 평상시보다 더 빈틈없는 장사 솜씨로 큰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 생각하는 아주 인색한 노인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거리에는 흥겨운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선단체 사람들이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어 죽을 크리스마스. 내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구두쇠 스크루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자 자선단체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굶주리는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어요.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 어서 나가시오. 스크루지는 자선단체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그때였어요. 조카 프레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크루지의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삼촌,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저녁을 드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싫다. 나는 혼자가 좋아. 스크루지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삼촌,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시끄러워.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이 난리야? 스크루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밥은 너무 추워서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난로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스크루지는 불을 피우는 땔감조차 아까워했어요. 하지만 밥은 가족과 함께 보낼 크리스마스 생각에 아주 들떠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빙그레 웃고 있는 밥을 못마땅한 듯 흘겨보았어요. 이보게, 오늘 일찍 퇴근하고 싶은가? 스크루지가 밥에게 물었어요. 아,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게. 나야 자네 월급에서 깎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스크루지의 말에 밥은 몹시 실망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스크루지는 캄캄하고 추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덜그럭, 덜그럭, 덜그럭.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더니 스크루지의 방문 앞에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스크루지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안녕하신가, 스크루지. 자네 친구 말리라네. 말리는 오래전에 죽은 스크루지의 친구였어요. 말리는 온몸에 쇠사슬이 칭칭 묶인 채 무척 고통스럽고 슬퍼 보였어요. 말리, 자네가 어떻게? 가엾은 친구,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군. 내 몸에 감고 있는 쇠사슬이 보이나? 이 쇠사슬은 내가 사는 동안 만든 것이라네. 자네도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으니 내 것보다 더 무거울 거야. 스크루지는 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스크루지, 제발 나처럼 살지 말게. 돈밖에 모르고 살았더니 이런 꼴이 됐다네. 말리의 유령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새벽 1시가 되면 유령 셋이 찾아올 걸세. 그들을 따라가 보게. 말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쇠사슬을 질질 끌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휴, 내가 꿈을 꿨나 보구나. 바로 그때 새벽 1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렸어요. 땡. 갑자기 새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은 난쟁이처럼 키가 작고 손에는 호랑가시나무를 들고 있었어요. 나는 과거의 유령이다. 스크루지, 나를 따라오너라. 스크루지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작고 낡은 집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서는 한 소년이 희미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저 꼬마는 스크루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녀는 바로 스크루지의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너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어. 유령의 말에 스크루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스크루지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다시 자신의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스크루지는 나쁜 꿈을 꾼 것처럼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때였어요. 짙은 녹색 망토를 걸친 유령이 스크루지 눈앞에 나타났어요. 머리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호랑가시나무로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현재의 유령이다. 스크루지, 나와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손을 잡았어요. 스크루지와 유령은 밤하늘을 높이 날았어요. 거리에는 환한 불빛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현재의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려간 곳은 허름한 밥의 집이었어요. 스크루지는 창문으로 집안을 살짝 들여다 보았어요. 식탁은 초라했지만 밥의 가족들은 즐거워 보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얼굴이 몹시 해쓱한 막내가 말했어요. 저 아이는 다음번 크리스마스까지 못 살지도 몰라. 유령의 말에 스크루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밥이 말했어요. 자, 불쌍한 스크루지 영감님을 위하여. 스크루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스크루지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자 시계는 여전히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시커먼 연기가 스크루지의 주변을 뒤덮었어요. 나는 미래의 유령이다. 스크루지, 나와 함께 가자. 미래의 유령은 안개가 움직이듯 조용히 스크루지를 데려갔어요. 스크루지는 낡고 지저분한 집에 도착했어요. 구두쇠 영감이 죽었군.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거야. 침대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말했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요? 스크루지가 겁에 질려 물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늙은이가 바로 나인가요? 미래의 유령은 다시 스크루지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러고는 형편없이 초라한 무덤 하나를 가리켰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잡초가 여기저기에 가득했어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본 순간 스크루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스크루지.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스크루지는 울면서 유령에게 매달렸어요. 그제야 스크루지는 말리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또 새 유령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도 말이에요. 스크루지는 날마다 욕심의 쇠사슬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난 저렇게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스크루지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땡, 땡, 땡.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스크루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난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고
눈부신 햇살이 비쳤어요. 스크루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밥 가족에게 줄 선물과 조카 프레드 가족에게 줄 선물들을 한아름 샀어요. 또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어요. 뭘 그리 보나?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스크루지라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스크루지의 마음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날부터 스크루지는 하루하루를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보냈어요. 성냥팔이 소녀.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사람들은 불쌍한 소녀를 쳐다만 볼 뿐 그냥 지나쳤어요. 지친 소녀는 너덜거리는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앉아 꽁꽁 얼어붙은 손과 발에 호호 입김을 불었어요. 바람이 몹시 불고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져 사람들은 집으로 바삐 돌아가 거리는 사람도 없이 쓸쓸해졌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다시 한번 입김을 호호 불어보았지만 꽁꽁 언 손발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옳지, 성냥을 켜면 따뜻해지겠지?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났어요. 아, 따뜻해. 소녀는 언 손을 성냥불에 쬐었어요. 그리고 언 발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갖다 댔지요. 하지만 성냥불은 곧 꺼지고 소녀는 다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였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신기하게도 소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냥이 다 타버리자 식탁도 따뜻한 방도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소녀는 세 번째 성냥불을 켰어요. 이번에는 촛불과 선물이 가득 달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너무 행복한 소녀가 트리를 만지고 싶어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도 그만
사라져 버렸어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 하나가 밝은 빛을 내며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서 긴 꼬리를 단 채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죽어가고 있나 봐. 소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환하게 웃고 계신 소녀의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소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지요. 하지만 또다시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성냥불이 꺼지자 할머니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급히 성냥을 다시 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죠? 따뜻한 방에 있던 음식, 크리스마스 트리와 촛불이 사라진 것처럼요. 소녀는 성냥불이 꺼질까봐 남아있는 성냥 다발에 불을 붙였어요. 치지직. 불꽃은 더 크고 환하게 타올랐어요. 성냥불이 계속 타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그제야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젠 더 이상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눈보라가 치던 추운 밤이 지나갔어요. 밝은 햇살은 길모퉁이에 쓰러진 소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소녀 곁에는 타다 남은 성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슬퍼했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교회로 옮겼어요. 안 됐구먼. 몸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나봐. 사람들은 저마다 소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지난밤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던 할머니를 만났는지,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지요. 호두까기 인형.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마리는 이웃 아저씨에게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그리 예쁘지는 않았지만
호두를 잘 까는 호두까기 인형이 마리는 마음에 쏙 들었지요. 그런데 프리츠 오빠가 짓궂은 장난을 하는 바람에 그만 호두까기 인형의 이빨이 3개나 부러지고 말았어요. 오빠 미워. 앞으로 내 호두까기 인형에 손대지 마. 파티가 끝나자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들고 방으로 왔어요. 호두까기 인형님, 정말 미안해요. 오빠 대신 사과할게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부러진 이빨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옷에서 하얀 리본을 떼내어 호두까기 인형의 머리와 턱을 싸매어 주었어요. 많이 아프겠지만 오늘 밤만 꼭 참아요. 내일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고쳐줄 거예요. 마리는 병정 인형들이 모여있는 장식장 문을 열고 인형 침대에 호두까기 인형을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땡, 땡. 바로 그때 벽시계가 12시를 알렸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찍찍찍찍찍찍. 곧이어 수많은 생쥐들이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나타났어요. 맨 앞에는 머리가 7개 달린 무서운 생쥐왕이 다른 생쥐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생쥐 대왕 만세! 생쥐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마리가 서 있는 장식장을 향해 달려왔어요. 마리는 깜짝 놀라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장식장 안에 누워있던 호두까기 인형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일어나. 마리 아가씨를 위해 나가서 싸우자. 그러자 장식장 안에 있던 수많은 병정 인형들이 호두까기 인형의 뒤를 따랐어요. 쾅, 쾅, 쾅쾅. 호두까기 인형과 병정 인형들은 알사탕 대포와 후추 과자 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제 너희들은 모두 끝이다. 생쥐왕은 7개의 얼굴에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찍찍거렸어요. 그 모습을 숨죽인 채 보고 있던 마리는 자신의 신뢰와 한 짝을 생쥐왕에게 힘껏 던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며칠 뒤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새로 고친 호두까기 인형을 가지고 마리를 찾아왔어요. 마리는 아저씨에게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마리에게 생쥐 왕과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공주는 심술쟁이 생쥐 여왕에게 물려서 징그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지. 왕은 신하에게 공주를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말했어. 신하는 한 마법사를 찾아가서 방법을 물었지. 마법사가 말하기를 크라카둑이라는 호두를 까서 공주에게 먹이면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크라카둑이라는 호두는 태어나서 수염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고 장화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남자만이 깔 수가 있었어. 신하는 자신의 조카인 드로셀마이어가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왕은 공주의 모습을 예전처럼 되돌려 준다면 드로셀마이어와 공주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어. 호두를 먹은 공주는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왔어. 그런데 공주에게 호두를 바치고 물러나던 드로셀마이어가 그만 심술쟁이 생쥐 여왕을 밟고 말았어. 생쥐 여왕은 드로셀마이어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 그 순간 드로셀마이어는 호두까기 인형으로 변해버렸어. 생쥐 여왕이 드로셀마이어에게 마법을 걸었던 거야. 왕은 흉측하게 변한 드로셀마이어를 성 밖의 먼 곳으로 내쫓아 버렸어. 일곱머리 생쥐 왕은 바로 그 생쥐 여왕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늘 호두까기 인형을 노리고 있어. 그런데 호두까기 인형으로 변한 드로셀마이어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법이 풀린다는구나. 마리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호두까기 인형이 더욱더 좋아졌어요. 드로셀마이어님, 당신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호두까기 인형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의 귓가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의 마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어느 날 밤, 마리는 툭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마리의 앞에는 생쥐 왕과 수많은 생쥐들이 서 있었어요. 네가 가진 설탕 인형과 과자 인형들을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호두까기 인형을 죽이고 말 테다. 마리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슬프게 말했어요. 내가 가진 인형들을 모두 주더라도 당신을 꼭 지킬게요.
그러자 갑자기 호두까기 인형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리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저에게 칼을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마리는 나무 칼을 구해 호두까기 인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밤 12시가 되자 달가닥 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두까기 인형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나의 마리님, 당신 덕분에 생쥐왕을 무찔렀어요. 생쥐왕의 금관들을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마리는 몹시 기뻐하며 7개의 금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나의 마리님,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을 과자의 성으로 초대할게요.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를 데리고 낡은 옷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옷장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지면서 번쩍번쩍한 계단이 마리 앞에 나타났어요. 계단 아래의 세상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사탕과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나무, 아이스크림으로 덮인 산, 과자로 만들어진 바위와 케이크는 너무너무 멋졌어요. 바다 위에는 달콤한 과자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마리는 신이 나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어요. 마리야,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오셨어. 문 앞에는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와 아저씨의 조카인 청년 드로셀마이어가 서 있었어요. 청년은 마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리님, 당신은 흉측한 내 모습을 보고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마리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마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청년 드로셀마이어는 은빛 말에 마리를 태우고 과자의 성으로 갔어요. 마리는 과자의 성의 왕비가 되어 드로셀마이어 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